오늘은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12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콘텐츠들에서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언덕이 높은 곳, 이런 것들 1층 아파트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야 되는 전략들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없는 곳에 몬테크를 한다면 그거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시간과 내 몸과 우리 가족의 노력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안녕하세요, 경매 트레이더 전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꼽으라면 아마도 집일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동안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에 떨고 계속 이어지겠죠. 그게 아니면 그때 내가 강남이나 저기 잠실에 샀다면 이라는 후회를 한평생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오늘은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12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어떻게 하면 돈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덕에 있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언덕이 높거나 아니면 1층이거나 이런 아파트들은 피하라고 부동산에 듣거나 배웠죠. 근데 이 언덕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5년, 10년 동안 이 언덕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보고 올라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언덕을 올라간다?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 언덕에 있는 아파트는 가장 이제 먼저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 언덕에 있는 아파트는 집을 사고 팔 때에도 이 황금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외곽지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 경우입니다. 우리가 구축보다 신축 아파트를 당연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부동산을 선택할 때에는 구축과 신축의 개념이 아니라 입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 집에 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구축 아파트를 가서 더 입지 좋은 데를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곽지에 신축이 생기면 그 주변에는 더 지어질 땅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공급이 들어올 경우에는 한정된 수요 안에서 공급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흥상권 속에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서울 구로나 이런 지방의 어떤 핵심 지역 위주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유흥상권 안에 아파트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살 때는 괜찮은데 팔 때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유흥상권에 있는 데서 아이 키우기 싫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끌시끌한 데서 살기 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연의 가치를 다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아파트를 더 싸게 팔아야지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유흥상권 속에 있는 이 아파트는 좀 기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음과 악취가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기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장 쪽에 어떤 쓰레기 매립지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단지는 다른 단지보다 확실히 이 가격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와 환경에 문제를 가진 이 아파트들은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아무래도 사람들은 이 대단지로 가서 상권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서 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학교도 그런 곳에 더 좋은 이제 위치에 있는 학교들이 더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홀로 아파트는 안 그래도 이제 인프라나 이런 거에 좀 빠지는데 거래량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시세를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확실히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이 빈도수도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아파트의 가치를 전부 다 인정받지 못하고 팔아야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지어진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주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를 살 때도 불편하지만 팔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차가 불편하다면 들어오는 사람도 가격 할인을 원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난이 심각한 것도 꼭 오후에 그 저녁에 가서 주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비실 이제 아저씨분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주차가 괜찮은지까지 확인하고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걸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깨끗한 이제 업종, 뭐 카페나 하원이나 이런 걸로 이제 세팅이 된 그런 주상복합은 괜찮은데 거기에 술집,
바, 좀 시끄럽거나 아니면 유흥이 껴있는 주상복합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아무래도 아이를 데리고 살기가 좀 불안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특히나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기피하는 층과 그리고 호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탑층과 1층 그리고 양옆에 사이드 이런 호수들이 조금 더 깊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옛날에는 결로나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예전 구축 아파트의 제일 끝 호수에 살았었는데 제 방에만 유난히 겨울 되면 엄청 추웠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오래되다 보니까 바람이나 이런 게 좀 잘 들어오고 그리고 더 추웠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인프라가 없는 이 아파트는 좀 피하면 좋을 것 같다. 나홀로 아파트도 기피되는 이유가 인프라가 좀 없거나 주변에 초등학교 학교들이 없거나 그리고 직주 근접이 아니거나 이런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가격 상승에 이제 제한이 걸리거나 선호도에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열 번째는 일을 다닐 때 아무래도 주변에 직장이 없다면 멀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 상승의 제한이나 혹은 가격 하락에 좀 더 많은 폭과 빠른 시간 내에 하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번째는 이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는 전세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전세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개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받쳐줘야 이 매매가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같이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전세가율 자체가 낮다는 것은 애초에 이 전세 수요가 많이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면은 가격 상승의 제한뿐만 아니라 가격 방어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건축 가능성이 불투명한 아파트입니다. 실제 저희 가족분이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15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될 것처럼 하다가 이 주변의 사업성과 그 조합에 대한 이제 법적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사업이 계속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표류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성이 안 나오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개발 혹은 뉴타운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아파트를 사서 쉽게 얘기해서 몬테크라고 하죠.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개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게 이제 몬테크라고 합니다. 몬테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곳에 몬테크를 해야지 사업성이 없는 곳에 몬테크를 한다면 그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시간과 내 몸과 우리 가족의 노력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내가 그런 지식이 없다면 그런 지역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대 사지 말아야 될 12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12가지 유형은 많은 콘텐츠들에서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언덕이 높은 곳 이런 것들 1층 아파트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야 되는 전략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냐? 한 예로는 첫 번째, 언덕이 높은 아파트 이거 무조건 사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해운대에 두산이브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엄청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뷰가 끝내줍니다. 어떤 아파트에서도 잘 안 나오는 그런 희귀한 뷰를 갖고 있어요. 그런 아파트의 30층은 괜찮을까요? 저는 분명 이 뷰에 대한 희소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치는 다른 라인과 다른 동호수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덕 차 타고 가면 되지. 모든 언덕에 있는 아파트가 다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희소한 가치를 갖거나 이 언덕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실제 제 수강생분들이 나홀로 아파트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주변에 인프라가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선택을 하거나 초등학교 옆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선택을 해서 그 나홀로 아파트의 단점을 없앨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피 동호수 저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수강생분들한테 저층 투자를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저층 중에서도 물론 차들 막 들어오고 라이트 비추고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저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전 투자 안 해요. 근데 저층 중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장점을 갖고 있는 저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층인데 그 밑에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1층이 아닌 1층인 거.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할 수 있는 편하게. 그래서 1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1층은 좋고요. 두 번째 1층은 1층인데 앞에가 정원이나 뷰가 잘 나오는 1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생활 침해를 막아줄 수 있거나 혹은 없애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물건은 좋은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전략 첫 번째는 이 단점들이 많은 이런 물건들에서 이 단점을 없애거나 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한 가지씩만 있다면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경매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점이 있는 물건들은 다른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다 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단점들이 있는 부동산을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저렴하게 사서 조금 더 덜 받고 팔면 되잖아요. 그래도 수익은 충분히 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단점이라고 해서 그 단점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이 물건을 좋게 만들 수 있거나 좋게 포장할 수 있는지 혹은 이 단점을 없앨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로 이 가격을 무조건 싸게 취득해야 혹시나 모를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매 트레이딩은 단순히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싸게 사고 빠르게 팔고 그 다음 기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점들이 오히려 저희와 같은 이런 트레이더들에겐 장점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눈을 갖는다면 실제 경쟁자들이 주저하는 그런 이유 안에서 우리만의 장점을 찾아서 돈으로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사지 말아야 될 12가지 이 아파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바꿔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친다면 댓글 하단에 부자 친구들 경매 카톡방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 트레이더 전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